웹노트 폴더 추가 증설했고, 증설한 걸 인정받을 수 있게 또 설정 바꿨고, 포트 포워딩으로 포트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고,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건데, 전에도 프로토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죠? 프로토콜, 이거는 뭐 규약, 뭐 규칙,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규칙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죠. HTTP. 자, 이건 뭐였죠? HTTP는 웹서비스입니다. 웹서비스. 크롬 같은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의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죠. 근데 이거를 여기 보기에는 지금 로컬호스트 8011만 써져 있지만 이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HTTP까지 붙죠. 왜냐면 HTTP는 생략 가능하니까. 웹 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한 HTTP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SSH가 있죠. 자, 이건 뭐죠? SSH. 이거는 리눅스 시스템 원격 제어를 위한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FTP. 자, 이거는 원격 파일 전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특화됐어요.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본 개념이죠. 그동안은 이 SSH랑 HTTP 두 개만 다루고 있었는데 FTP는 처음 나온 개념인데 또 얘도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SFTP라고 별명이 있어요. FTP가 있고 SFTP가 있습니다. HTTP 빼고 하나씩 알아보자면 SSH 얘는 뭐랑 세트죠? 서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랑 SSH는 세트예요. 그러면 이건 리눅스에서 세트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윈도우의 경우 푸티 윈도우에다가 푸티를 설치해서 이 푸티를 통해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했죠. 그 리눅스 안에 있던 게 SSH고 그래서 SSH로 리눅스 안에서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해봤죠. SSH 쓰고 뭐 127.0.0.1 해놓고 80 뭐 이런 거 쓴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하고 해서 내부에서 내부로 원격 접속하는데 문제 있는지 확인할 때 그때 써봤죠. 그리고 FTP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FTP 소프트웨어
보면은 뭐 파일질라, 뭐 여기 보면은 파일질라도 있고 뭐 윈 SCP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파일질라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파일질라. 그리고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무료 SSHD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FTP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는 파일질라를 사용할 겁니다. 파일질라. 그리고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SSH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윈도우 FT, 또 리눅스의 SSH, 그리고 파일질라로 접근할 건데 SSH를 받아들이는 게 리눅스 입장, 아니 서버 입장에서 리눅스 뭐였죠? 서버의 입장은 리눅스에서 뭐였죠? SSHD였죠? 리눅스 내부에 내장된 SSHD.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윈도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리눅스로 넣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는 없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리눅스니까 리눅스 안에 들어가서 리눅스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는 윈도우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다는 거는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냥 파일이 옮겨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초반에 했던 이 워크 폴더 있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기로 옮길 수 있나요? 안 되죠. 뭐야? 또는 뭐 뉴 세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드래그 앤 드롭 여기서도 안 되죠. 그래서 파일 전송할 때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파일질러 같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윈도우에 있는 파일 A를 리눅스 안으로 옮기려는 상황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원격 파일 전송에 특화된 FTP 프로그램 우리는 파일질러를 쓸 겁니다. 원격 통신을 하기 위해서 푸티나 SSH가 필요했던 건데 SSH는 이미 내장되어 있으니까 푸티는 필요하니까 이미 설치해서 잘 쓰고 있고요. 파일질러는 아직 없죠?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이 파일질러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까요? 윈도우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리눅스가 아니라 윈도우에서 SSH를 사용해서 리눅스에 원격으로 붙일 거예요. 붙을 건데 붙었을 때 그때 파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리눅스 안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윈도우 안에 있는 파일을 리눅스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생성이랑 삭제, 수정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딱 거기까지만
이 파일질라를 이용해가지고 뭐 명령어를 사용해서 권한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파일질라를 설치할 건데 파일질라는 쉬었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질라를 이제 다운로드 할 건데 파일질라는 이제 다운로드를 직접 검색해도 되고요. 소스 페이지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왔으면 이제 초록색 버튼 보이죠? 파일질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하면 되고요. 클릭했을 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봐야 하는 거는 음, 음, 그리고 그냥 파일질라 다운로드 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뭐 프로나 이런 CLI까지 있는 거는 아마 이거 유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유료죠? 어, 무료를 할 겁니다. 이거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여기에 다운로드 진행 중인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 완료하면은 여기 클릭해서 이 설치 파일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 창이 나왔죠. 여기서 동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디클라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일질라 실행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페라 브라우저 있죠? 이걸로 항상 시작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서 거절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크롬으로 진행할 거라 했으면 넥스트 한번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사용자 어드민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드민이 쓸 건지 이거 선택하는 건데 뭐 둘 중 뭘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넥스트로 할 거고 그다음에 넥스트 여기도 건들 거 없이 그냥 폴더 경로니까 넥스트 해서 한 번 더 넥스트 했으면 인스톨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피니시 하면은 자동으로 파일질라 열려요. 그러면 파일질라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열린 거.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 다니다 보면은 리눅스 쪽 서버 쪽 다룰 때 윈도우 단에서 리눅스 단으로 뭔가 파일을 보내려고 한다면 파일질라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원격 파일 전송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룰 줄 알면 서버에 원격 접속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격 접속을 하는 건데 우리가 원격 접속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처음에 푸티였죠. 푸티를 쓸 필요 없어요. 웹서버 환경 구축해놓고 만든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상태에서 파일질라로 내 코드 프로그램 폴더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웹노트 폴더에 들어가 있을 때 파일질라에서 리눅스에 원격으로 붙으면 그 경로로 찾아가가지고 웹노트 폴더 안에 있는 그 코드 내용 있죠? 그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꿔주면 그 변경한 내용을 서버가 리빌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저런 세팅을 처음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일질라 여기서 올릴 폴더만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편하고 좋고요. 아무래도 이 시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좀 기타 사용법은 구글에 다 있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기 전에 화면을 봐주세요. 라디오가 있으면은 이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국 이렇게 통신하고 텔레비전 방송국은 텔레비전 방송국이랑 통신을 하죠.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뭐 AM, FM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디오는 듣는 거고 방송국에서 실제로 녹음되거나 라이브로 진행 중인 라디오 음성을 주파수로 보내죠. 그러면 그 주파수로 찾아 들어가면 청취 가능한 거고 텔레비전도 같습니다. TV도 채널이라는 걸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방송국이 뿌리면 그 채널로 들어가서 주파수를 잡으면 영상과 음성을 볼 수가 있죠. 보고 들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겁니다. 내가 사용 중인 라디오 제조사가 삼성이에요, 삼성. 그리고 주파수는 대역을 22번 대역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방송국이 22번을 잡고 있으면, 제공하고 있으면 들을 수가 있죠. 지금 연결 받고 있는 잡은 거는 22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원격 접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라디오도 있겠죠. 다른 라디오는 주파수가 24번이고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방송국이 주파수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보낸다면 소니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공 중이니까. TV도 마찬가지로 방송국에서 지금 우리가 뭐 80, 8011, 8012 이 주파수 번호를 제공합니다. 근데 삼성 TV로 80을 보려고 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LG TV 여기로는 8011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라디오가 있는데 8012로 들으려고 해요. 못 듣죠? 같은 주파수라는 걸로 컨트롤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 대역이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라디오가 제공하는 주파수는 22, 23, 24인데 LG에서 잡고 있는 거는 8012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트라는 개념은 하나입니다. 웹서버 리눅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뚫려있는 기본 포트 22번 얘는 SSH죠. 80은 웹서버고 둘 다 같은 포트입니다. 근데 이 포트라는 영역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영역의 포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포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푸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파일질라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럼 이 80은 웹서버잖아요. 그러면 이 웹서버로는 누가 접근 가능할까요? 80 포트로 접근 가능한 건 브라우저죠. 웹서버니까 크롬 같은 거.
22로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푸티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일질러를 사용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리눅스로 들어갈 겁니다. SSH를 이용해서. 그러면 파일질러는 어떤 포트를 보고 가야 될까요? SSH를 이용해서 들어갈 거니까 22번 포트죠. 목적지는 리눅스고 파일질러로 접근하는데 웹서버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니까 80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일 왼쪽 상단에 파일이 있죠. 자, 이거 클릭하고 사이트 관리자 여기까지 클릭했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 뭐 새 사이트 있죠? 클릭하고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푸티로 따지면 그 세션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파일질러도 그런 것처럼 세션 저장 가능해요. 그러면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름은 랜카드 IP에다가 22를 쓰겠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적으면 서버 관리할 때 편해요. 또는 뭐 이 서버가 제공하는 메인 시스템의 이름을 써도 되고. 그래서 호스트에다가 IP를 쓰면 되는데 자, 어디로 들어가야죠? 자, 리눅스로 바로 들어갈 수 없죠. 바로 못 가니까 윈도우를 통해서 한번 거쳤다가 윈도우에서 보내줘야죠. 그러면 윈도우의 호스트 IP 로컬 호스트죠. 127.0.0.1 그리고 포트가 몇 번이었지? 원격 접속할 때 2222번으로 뚫어놨죠. 여기 암호화는 따로 건드릴 필요 없고요. 로그온 유형은 일반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토콜은 SFTP로 두면 돼요. 왜 SFTP로 하냐면 SSH 별칭이 SFTP였잖아요. SSH를 사용해서 접근할 거니까 그래서 SFTP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SFTP 줄임말 보시면 뭐의 줄임말인지 나옵니다.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규약을 따라야 돼요. 다음은 사용자. 사용자는 뭐죠? 무슨 계정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정은 루트랑 마스터 계정인 코리아 IT가 있죠. 마스터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당연히 이 계정의 비밀번호니까 코리아 12313 쓰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물어보는데 비밀번호를 기억할지 하지 말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면은 저장해둔 비밀번호 그 상태로 다음에 열 때 입력 안 해도 될 거예요. 저장 안 하면 근데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근데 저는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이 된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표시한 영역 어디일까요? 리눅스 안에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푸티로 띄워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 ALH에서 전체 리스팅 해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같죠? 순서도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폴더는 폴더끼리 같은 파일은 파일끼리 똑같죠? 이 리눅스 안쪽으로 원격 붙은 거 잘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볼 건데 여기는 윈도우 쪽이에요. 왼쪽은. 그리고 로컬 사이트라고 돼 있죠. 로컬 사이트는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리모트 사이트는 내가 접근한 리눅스. 리모트 사이트에서는 내가 접근한 리눅스 내부의 이 폴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사이트에서 이 슬래시 하나 클릭하면 루트로 갈 수 있고요. 그럼 이 루트 안에 웹 만들어져 있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사이트 0, 1, 2 그냥 클릭해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홈으로 돌아왔고 그러면 홈으로 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해보죠. 워크 폴더 있죠? 워크 폴더. 지워도 되나? 그냥 이거는 둘게요. 워크 폴더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txt 이 만든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로컬 사이트에서 워크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데스크탑이라고 돼 있나? 여기도? 데스크탑이라고는 없네. 바탕화면 바로 있구나. 데스크탑 안에 워크 있죠? a.txt 파일 만든 거 보이죠? 그러면 a.txt 파일 안에다가 내용을 써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써놓고 저장하고 닫고 그리고 나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a.txt가 이동됐죠. 그럼 푸티에서 ls 해보면 a.txt가 들어왔죠. 자, 근데 이름만 보고서는 이게 이름이 같은 파일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용까지 확인해보면 안녕하세요 나오죠. 이거는 제가 a.txt 이 안에다가 엔터 안 치고 저장해가지고 붙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열었을 때 내가 작성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편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 있는 거 index.html 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라 나오죠. 입력해주면 되고
그러면 워크 폴더 안으로 index.html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워크 폴더 내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열면은 어때요? 엔진X 처음에 설치하고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 그때 index.html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뭐야 우클릭하면은 옵션이 보이는데 파일을 만들 건지 디렉터리를 만들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파일을 만드는 거 이거 고정이 안 되네. 잠시만요. 아, 안 되네. 좀 작은데 보세요. 자, 새 파일 만들기 보면은 괄호치고 t라고 돼 있죠. 리눅스에서 새 파일 만들 때 touch라는 명령을 쓰죠. B로 해놓고 엔터 치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터치 B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왜 여기로 이동했어? 필요 없고 옮기는 것도 되고요. 옮기는 건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고 파일질러로는 이 파일을 만들고 뭐 옮기고 복사하고 삭제하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걸로는 서버 세팅은 불가능하고 왜냐면 파일 용도니까 뭐 이걸로도 웹서버를 세팅할 수 있으면 굳이 푸티 가지고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죠. 푸티로는 이제 파일을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못 옮기고 파일질러는 서버 세팅을 못하니까 둘 다 같이 쓸 때 되게 편하겠죠.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쓸 줄 알면 좋아요. 삭제도 가능하니까 삭제해보죠. 삭제는 2 또는 뭐 딜리트 눌러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팅 해보면 index.html 밖에 없죠. rm 명령어를 쓴 거예요. 삭제니까. 삭제하는 작업을 시각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서 한 것 뿐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웠는데 내가 지우려고 한 게 그대로 남아있다 F5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상태가 갱신되면서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이미 해서 그런가? 그러면 또 윈도우 쪽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네. 어쨌든 뭔가 좀 캥긴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권한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죠. 소유자랑 그룹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ls, alh를 입력해야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wget을 통해서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페이지 로고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페이지 링크 주소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리눅스 서버에서 엔진엑스 실행하고 로고 이미지 파일을 웹 방식으로 공개하기. 그러려면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 디렉토리에 파일을 넣으면 해당 파일이 공개가 되겠죠? 노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회사의 파일 경로를 정해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pp에 이거는 구글, 이거는 네이버 사이트 1에 n.html, 카카오는 k.html. 그래서 윈도우에서 접속을 할 때 포트 번호는 얘는 8010, 이거는 8011, 얘는 8012로 접속을 했을 때 로고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으면은 그 이미지를 HTML 파일에 삽입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웹의 사이트 0에 퍼블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index.html이 있죠. wget 하고 구글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되죠. wget이 리눅스 안에서 브라우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거였죠. 그래서 wget을 통해서 내부에서 내부 웹서버로 접근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5K 나왔잖아요. 205K 나오면 다운로드 완료되는 거고, 이제 실습할 때 해결해야 되는 거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 로고를 다 다운로드하고 이미지만 삽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뭐 HTML 파일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낫겠고, 그래서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실습을 좀 진행해 주세요.